안녕하세요. 샬롯의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샬롯이 준비한 소설은 그 섬에 가고 싶다 입니다. 이상문학상 수상작가 임철우 저자입니다. 업순내는 가엾은 여자였다. 복이라곤 돼지 꼬리만큼도 타고나지 못했는지 허구한 날 눈물과 한숨으로 찌눌려 사는 그녀의 삶은 나 같은 조물아기들이 보기에도 딱할 지경이었으니까. 업순내 아줌마는 섬 반대편 마을인 동백리에서 시집을 왔다고 했다. 그녀의 기구한 팔자는 남서방의 아내가 된 순간부터 시작된 셈이었다. 그녀의 혹독한 시집살이에 관한 수많은 일화는 시어머니가 죽은 지 여러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지경이었다. 남서방은 외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본처 말고도 여자를 둘이나 얻어들였는데 어찌된 셈인지 오랫동안 어느 여자 밑에서도 씨 한 톨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애를 태웠는데 그야말로 어쩌다가 요행으로 40이 넘어서야 비로소 얻은 귀한 아들이었던 것이다. 우선 시어머니가 최고로 치는 며느리감은 무엇보다도 엉덩이가 크고 실팍해야만 했다. 생겨먹은 얼굴이야 졸다 반죽해 놓은 보리개떡 모양으로 울퉁불퉁 하더라도 살다 보면 그럭저럭 정이 붙기도 하는 법이고 성깔 고양 것은 하다못해 사내가 몽둥이를 치켜들고 북어 다듬듯 하면 되겠지만 천성으로 자궁이 부실하여 생산이 여의치 못할 여자를 며느리로 잘못 들여놓는 날에는 뒤늦게야 발등을 찍고 아무리 후회를 해도 두고두고 큰 우왕거리라는 게 그녀의 오랜 신조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참에 남편이 불쑥 웬 처녀 아이를 하나 며느리감이라고 데리고 나타났는데 그녀가 바로 업순내였던 것이다. 놀란 시어머니는 대뜸 처녀의 엉덩이 판부터 살피고는 고개를 당장 외로 꼬아버렸다. 수수대처럼 키만 덜렁 늘어났을 뿐 유난히도 호리호리한 뼈대에 살점이라곤 손가락으로 꼬집어도 잡힐 것 같지 않은 약질이었으므로 응당 그녀의 눈에 눈곱만 치라도 들림 안무였다. 절대로 저런 엉덩판으로는 안 된다고 한사코 반대를 했지만 결국 시아버지는 업순내를 남서방과 혼인시키고 말았다. 업순내의 친정은 본디 근동에서는 내노라 하는 부잣집이어서 그녀는 읍내에 있는 중학교까지 다녔던 터였다. 나길도에서 그것도 사내도 아닌 여자가 그만한 학벌을 지니기는 대단히 드물었다. 하지만 두 척의 발동성과 목 좋은 어장을 갖고 있었던 그녀의 친정 살림은 여느 해의 태풍으로 하룻밤 사이에 아예 거덜이 나버렸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까지 죽고 말았다. 인정 많은 시아버지는 그녀의 친정 아버지와 오랜 친구였으므로 불행하게 죽은 친구의 딸을 데리고 들어와 며느리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유난히도 며느리를 아끼고 감싸주던 시아버지는 오래 살지 못했고 그때부터 업순내의 기구한 시집살이는 시작되었다. 업순내를 생각하면 누구나 맨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바로 그녀의 숨 넘어갈 듯한 비명소리와 울음소리였다. 어쩌면 우리 마을을 통틀어서, 아니 온 나길도 땅덩어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매를 두들겨 맞고 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여자를 뽑아내라고 하면 필시 10사람 중에 9은 바로 우리 마을 업순내를 가리킬 게 뻔할 정도였다. 적어도 사흘에 한 번꼴로 업순내의 고등 껍질 같은 목구멍에서는 서럽고 고통스러운 울음이 어김없이 흘러나왔다.
시아버지의 상여가 마당을 나가던 바로 다음 날부터 지금껏 거의 20여 년 동안 언제나 그래왔다. 몇 해 전 그 무서운 시어머니가 죽었을 때 이제부터는 좀 뜸해지려나 싶었던 동네 사람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는 날이거나 남서방의 매질은 시도 때도 가리는 법이 없었던 것이다. 금방 숨이 꼴깍 넘어가는 듯한 비명과 함께 사이좋게 터져 나오는 것은 남서방의 악에 바친 고함소리와 욕설, 그녀의 가느다란 몸뚱이 위로 무차별로 떨어져 내리는 발길질과 주먹질, 그리고 퍽퍽 하는 몽둥이 소리였다. 정말이지 남서방의 매질은 끔찍스럽고 무시무시했다. 그렇게 떡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도 사람의 목숨이 그래도 아직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없은네의 몸뚱이는 하루도 성할 날이 없었다. 헛개비같이 바싹 여인 몸뚱이는 골병이 들 대로 들어 걸어 다닐 때도 늘상 구부정하니 등이 휘었고 반쯤 넋이 나간 눈빛은 언제나 잔뜩 주눅이 들린 채 공포와 두려움으로 허둥거리고 있었다. 한창 나이일 때에는 나길도는 물론이고 인근 섬에서까지도 내노라 하는 씨름 장사였다는 남서방은 집 바깥에선 제법 우직하고 순박한 사내였지만 어찌된 셈인지 걸핏하면 없은네에게 그렇듯 무지막지한 손찌검을 퍼붓는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황소같이 떡 벌어진 어깨, 절구통 같은 허리, 전봇대 마냥 굵은 허벅지와 팔뚝을 가진 그 거구의 사내가 그 끔찍스런 버릇 외에 지닌 다른 재주라고는 퍽이나 게을러 빠진 천성, 다른 사람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식욕, 그리고 허수아비 같은 없은네의 몽뚱이를 빌어 지난 20여 년 동안 자그마치 8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쉬지 않고 만들어내온 놀랍도록 왕성한 번식력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그런 남편의 밑에서 천한 몸종보다 못한 꼬락서니로 하루하루 이어가는 없은네의 삶은 실로 비참하고 가련하기 그지없었다. 심심풀이 삼아 북어패듯 두들겨 패는 남편의 무지막지한 매질에 시달리면서도 벌써 9차례나 쉴 틈 없이 풍선처럼 배를 부풀렸다가 가라앉히기를 되풀이하는 동안 그녀의 작은 몸뚱이는 매미 허물처럼 메마를 대로 메말라버려서 이제는 한 줌도 못 되는 개미어리로 간신히 옷걸이 역할이나 하고 있는 꼴이었다. 이틀이 멀다 하고 없은네 집에서 퍽퍽 북치는 소리와 함께 없은네의 가냘픈 비명과 흐느낌이 장단 가락처럼 들려올 때면 마을 아낙네들은 하나같이 귀를 틀어막고 몸서리를 쳐야 했다. 그리고는 북치는 잔인한 사내 남서방에겐 끝없는 저주와 증오를, 할 일 없이 북이 된 가련한 없은네에겐 한없이 서글픈 동정과 안타까움을 보내는 거였다. 나도 그때마다 남서방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모른다. 까닭모를 공포에 사로잡힌 채 후두둑 진저리를 치며 나는 남서방이 산에 나무를 하다가 거대한 바위덩이에 깔려 죽어버리거나 바닷물에 풍덩 빠져서 상어떼의 밥이 되는 모습을 몇 번씩 그려보곤 했다. 그리고 그런 날이면 난 어김없이 남서방이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 나를 잡아먹으려고 뒤쫓아오는 악몽을 꾸었다. 그런 없은네에게 작년엔 또 다른 슬픈 일이 생겼었다. 다른 섬으로 시집을 보냈던 그녀의 큰딸이 과부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없은네는 유달리 자식정이 많은 여자였다. 9이나 되는 아이들 중에서 특히 큰딸 미순이는 심성곱고 예쁜 얼굴이었는데 동네에서는 그 아이를 남서방이 팔아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들 수군거렸었다. 오랫동안 폐병에 걸려 골골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데다가 나이도 12살이나 많은 부잣집 외아들한테
남서방이 억지로 딸 시집을 보낸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재산이 탐나서였을 거라고들 했다. 과연 얼마 후 남서방은 밭 세마지기를 새로 샀다. 그러나 큰딸은 3년 만에 가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갓 22살밖에 나이에 아들 하나까지 딸린 가부가 되어 몇 달 전 처음으로 친정집에 나타났을 때 하늘이 무너진 듯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던 없은네 모녀를 보고 동네 아낙네들도 슬그머니 돌아서서 콧물을 짰다. 그 큰딸이 아직 시댁으로 돌아간 뒤 없은네는 아예 넋이 빠진 사람꼴로 지내오던 참이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문득 멀거니 손을 놓고 앉아 멀리 바다 쪽만 하염없이 바라보곤 하던 게 바로 엊그제 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가엾은 없순네 아줌마한테 신이 내렸단다. 땅거미가 뉘엿뉘엿 깔리기 시작했다. 벌써 남서방네 집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날따라 서둘러 저녁을 지어 먹고 나자마자 할머니는 집을 나섰다. 우리더러 절대로 나오지 말라고 당부를 남겼지만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으므로 나는 출래 누나와 둘이 고삿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작은 형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보나마나 형도 거기에 가 있을 게 뻔했다. 해묵은 소나무 한 그루가 대문 앞에 서 있는 그 집 쪽에서는 벌써부터 징소리가 징글징글 울려 나오기 시작하고 구경 온 사람들로 한참 북적거리고 있었다. 누나와 나는 마당으로 들어서서 어른들의 틈을 비집고 간신히 고개를 집어넣었다. 꽤 넓은 그 집 마당 한가운데엔 여러 장의 덕석이 깔리고 12폭짜리 커다란 병풍이 세워져 있었다. 병풍 바로 앞에 차린 고사상 위엔 떡이 시루째 올려지고 남서방의 머리통만한 커다란 돼지머리 하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팔자 좋게 척 드러누워 있었다. 놀랍게도 그 돼지의 표정이 영락없이 나를 향해 혼자 희죽희죽 웃고 있는 것만 같아서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몇 번이나 그쪽을 돌아보곤 했다. 어메,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쌍이 그들먹하네. 언제 누가 저렇게 음식을 걸판지게 준비했을꼬? 누구긴 누구요. 없은 내가 어저께부터 밤잠 안 자고 장만한 솜씨라네. 없은 내가? 아니 그 정신에 어떡해. 신내림이 있을 때만 그렇지 그 순간만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 싶게 맑은 정신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닌갑네. 저것 봐. 지금 저러고 있을 때는 멀쩡한 없은 내로 돌아와 있잖아. 확실히 귀신이 씌우기는 씌운 것이요. 안 그러고서야 평소엔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이따금씩 어찌 그리 완전히 미친 사람 꼴로 변해버리겠는가 말여. 참말 저거의 시방 진짜 없은 애가 틀림없는가? 으따, 저 예쁜 애가 오늘은 아주 새치마 저고리로 멋들어지게 차버 입어버렸구마이. 허구한 날 물 빠진 몸빼만 거치고 댕기더만은 언제 저런 근사한 당저고리에 쓰란 치마까지 있었다냐야? 근사하기는 시집 올 때 꼭 한 발 해온 것인디 그 살쾡이 같은 시엄씨랑 남서방 눈치 보니라고 명절 때조차 한 번 못 입어보고 반다지 속에다가 숨겨놓기만 했다네. 그랬어? 그런데 오늘은 웬일이여? 글씨 나도 어리벙벙해 있는 참이시 굿 준비한다고 돼지가장 한 마리 잡고 말이야. 엄마, 도야지를 잡았디야? 누룽지 굽는다고 가마솥 바닥을 뚫을 정도로 인색한 고두새 남서방이 도야지를? 새끼도 아니고 제법 소울찬이 큰 중토시라네. 여기 구판 구경 나온 사람들 모두 한 볼때기씩 묻고도 남을 정도요. 아이고 세상에 별일이여. 살다 보니께 꼬꼽쟁이 남서방한테서 고기 좀 얻어먹는 날도 있을라는갑네. 허참.
여기저기서 놀라움과 호기심에 찬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어느새 마당 안은 구경 나온 사람들로 가득히 차 있었다. 집 기둥마다 크고 작은 남포등이 여럿 걸리고 잿상 위에 촛불들, 그리고 사람들이 저마다 서 있는 남포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불빛들로 주위는 은은히 밝았다. 노인들은 안방과 대청마루에 들어앉아 방문을 열어놓은 채 내다보고 있고, 마루며 토방, 그리고 마당엔 훨씬 많은 수의 구경꾼들이 구판을 빙 에워싸고 있었다. 잿상 위에 놓인 3개의 지방엔 각기 글씨가 적혀 있는데 그건 업순내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처녀로 죽은 시누이의 이름들이라고 했다. 그 밑에는 한지를 오려 거기엔 흰쌀이 그득히 담긴 여러 개의 밥그릇이 올려지고 그릇마다엔 제각기 수저와 불 켜진 양초를 꽂아 놓았다. 무당과 박수가 나와서 잿상을 한번 휘 둘러보았다. 차려진 재물이 그런대로 풍성해 보였는지 상기된 무당의 얼굴에 흡족한 빛이 떠올랐다. 이윽고 초저녁이 되자 굿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마당 가운데 깔린 덕석 위에 자리를 잡은 2사람의 박수가 장고와 징을 두덩두덩 울려대었다. 잿상 바로 옆으로는 남서방과 업순내가 불려나와 나란히 앉혀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마당 한가운데에 자리한 그들 내외에게로 모아졌다. 거구의 남서방과 나란히 앉혀놓고 보니 업순내의 허약한 몸뚱이는 그의 반쪽밖에 되지 않아 보였다. 내 눈에는 얼핏 커다란 물항아리 옆에 조그만 고추장 단지 하나를 놓아둔 것만 같았다. 2사람의 표정도 전혀 딴판이었다. 남서방은 무엇 때문인지 풀이 잔뜩 죽어있는 듯 했다. 남의 채소밭에 뛰어들었다가 콧뚜레를 잡혀 끌려온 황소처럼 우울하고 부르퉁한 표정도 그랬고, 뭔가 불안하고 어색한 기색으로 연신 시선을 허둥거리며 엉거주춤 덕석 위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와는 반대로 업순내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조용했다. 연노랑 당저고리에 짙은 남빛 치마를 차려입고 동백기름으로 빚어 단정하게 쪼글진 머리엔 예쁜 은비녀를 질렀다. 그렇게 환하게 단정하고 나선 업순내를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나도 그랬다. 그녀가 정말로 업순내 아줌마라고는 얼른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으니까. 세상에 놀라워라. 업순내가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옷맵시 쪽가봐. 어쩌면 저리도 고울까이. 오마, 업순내 얼굴 이쁜 줄을 여지껏 몰랐던가? 서방 하나만 잘 만났더라면 이런 섬 구석에 처박아 놓기에는 100번 아까운 얼굴이요. 저 곰 같은 남서방이 지 복도 모르고 깨진 개밥그릇 굴리딛기 천하게 맹글어 놓고 있으니까 그렇지. 하기사 업순내야 읍내에서 중학교과장 다니다 온 유식헌 여자 아니오. 우리 같은 까막눈하고야 다르지. 유식하면 못에 쓸 것이단가. 계집년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들 하지 않던가. 서방 하나 잘못 만나면 그걸로 인생 폭삭 쭈그러들고 마는 것인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놀라게 한 건 바로 업순내의 태도였다.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바로 어제까지의 업순내와는 전혀 다른 사람만 같았다. 허구한 날 북어처럼 두들겨 맞느라 늘상 주눅이 들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헛개비처럼 비실비실 걸어다니고, 늘상 우물하고 쓸쓸한 얼굴에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던 그 업순내와는 너무나 달라 보였던 것이다. 어찌된 셈인지 오늘 밤에 그녀는 거짓말처럼 당당하고 생기에 넘쳐 보였다. 허리를 고추 세운 채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단장이 꿇어앉아 있는 업순내의 모습은 차라리 숙연하고 엄숙해 보이기까지 했다. 오히려 콧뚜레에 끌려와 주저앉혀진 황소처럼 우두커니 곁에 앉아있는 남서방의 거대한 몸집이 더 작고 초라해 보이는 듯 했다.
두덩두덩 두두덩덩 징징징 신명나게 두드려대는 박수들의 장단가락에 맞추어 마침내 무당 할멈은 길고 단조로운 음주의 사설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늙어 늙어 만년주야 다시 젊지 못하리라. 하늘이 멀다 해도 초경에 있으려고 북경이 멀다 해도 세월 따라 백발이요. 저승길이 멀다 해도 아차 한번 죽어지면 대문 밖이 저승일세. 무당 할멈의 구슬픈 넋두리가 어두운 마당 안을 휘감으며 울려 퍼져 나갔다. 손에 쥔 방울을 짤랑짤랑 쉴 새 없이 흔들어대는 할멈의 몸놀림엔 점차 신명이 오르고 박수 무당의 징소리, 장고소리가 점차 흥에 기었다. 구파는 부쩍 활개 넘치고 덩달아 구경꾼들의 어깨와 엉덩이들도 셀룩셀룩 움찔거리기 시작했다. 안땅 굿이 끝나고 혼맞이 굿이 이어지는 동안 없은내는 잿상 앞에 쪼그리고 앉아 연신 두 손바닥을 쓸어가며 머리를 조아리곤 했다. 혼맞이 차례가 되자 무당과 박수들은 살인문 밖으로 자리를 옮겼다. 물에 빠져 죽은 처녀의 혼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허공으로 떠도는 까닭에 그 억울한 혼을 집 안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혼이로세 혼이로세 이 혼이 네 혼인가 불쌍하신 남씨 처녀 떠돌이 혼이로세 혼이 되어 오셨거든 혼반에 모셔놓고 옷 지어 영돈 놓고 보시 주어 벗어놓아 마당 삼기 똘 삼기 염천도문 시우 삼기 씻겨나서 천도하여 세왕전으로 인도를 하세. 무당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구경꾼들도 다시 우르르 따라 들어왔다. 누군가 접시에 시루떡을 담아 돌렸다. 누나와 나도 각기 큼직한 시루떡을 한 조각씩 받아들고 입을 오물거렸다. 꿀맛이었다. 오늘 같은 날만 늘 계속되었으면 나는 우리 할머니가 이번엔 없순내처럼 귀신에 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엔 벌떡녀 아줌마에게 신이 내리고 그 다음엔 뒷간네 아줌마가 그렇게 온 동네 아줌마들이 차례차례 번갈아가며 귀신에 씌인다면 우리 동네엔 밤마다 이렇게 구판이 열릴 테고 덕분에 나는 매일같이 배가 터지도록 시루떡을 실컷 먹을 수 있을 터이니까 말이다. 마침내 무당 할멈이 마당 한가운데서 펄쩍펄쩍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공이 튀듯 할멈의 버선발은 가볍고 빠르게 뛰어올랐다. 징징징 두덩두덩덩 두덩두더덩 진과 장고가 한층 숨가쁘게 울려대고 할멈의 몸이 쉴 새 없이 앞뒤 좌우로 요동하며 마당을 어지러이 휩쓸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었다. 아, 저기 봐, 신이 내린다. 없순내한테 신이 내리고 있단께. 누군가 헐떡이는 소리로 외쳤다. 정말 없순내한테 괴상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참이었다. 어느 틈에 벌렁 들어놓은 없순내의 몸뚱이가 덕석 위를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었다. 두 눈의 흰자위를 다 드러낸 채 두 팔을 허공으로 뻗어 마구 휘저었다. 무엇을 움켜잡기라도 하듯 버둥지를 해대며 이리 구르고 저리 굴렀다. 무당 할멈의 몸놀림도 더욱 빨라졌다. 장고소리, 징소리도 한껏 자지러졌다. 구경꾼들은 하나같이 질린 얼굴로 눈앞의 광경을 지켜보았다. 누나가 내 등을 꽉 껴안았다. 무서움에 질려 나는 시루떡을 씹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입안에 물고만 있었다. 돌연 없순내의 어깨비 같은 몸뚱이가 튕기듯 발딱 일어나는가 싶더니 펄쩍펄쩍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무당 할멈도 뛰고 없순내도 뛰어올랐다. 발끝이 땅에 닿는지 마는지 분간할 수 없도록 빠르고 어지러운 발놀림. 잔뜩 감긴 고무줄처럼 기괴하게 비틀리며 옴찔움찔 솟구치고 요동하는 몸뚱이. 없순내는 완전히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공처럼 펄쩍펄쩍 솟구쳐 뛰어오르고
팽이같이 빙글빙글 매물 돌고 있는 업순내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남서방도 반쯤 얼이 빠져 있었다.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누렇게 질린 낯빛으로 남서방은 그 자리에 멍하니 얼어붙어 있는 참이었다. 그런 어느 순간이었다. 그 기괴하고 놀라운 몸놀림이 벼랑간 뚝 그치더니 이내 업순내의 몸뚱이가 팽그르르 매물돌며 맥없이 땅바닥으로 풀썩 허물어져 버렸다. 진과 장구 소리가 미친 듯 울었다. 빠르고 격렬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무당 할멈의 몸짓도 이윽고 멎었을 때였다. 덕석 위에 죽은 듯 널브러져 있던 업순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마당을 한 바퀴 천천히 훑어보는 거였다. 나는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쳤다. 너무나 무서운 눈빛이었다. 벌겋게 핏발이 서 기묘하게 번들거리는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나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오빠 나요. 내가 왔소. 내가 병순이란 말이여라오. 벼랑간 업순내의 입에서 웬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순간 남서방의 낯빛이 허옇게 질리는 듯 했다. 어메 혼이 나왔네. 물에 빠져 죽은 남서방 동생 병순이 목소리요. 참말로 그렇구마이. 병순이 목소리 그대로요. 놀라움에 찬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업순내가 돌아서더니 남서방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두 눈을 부릅뜬 채 남서방을 노려보는 거였다. 오빠 나 모르겠어. 병순이 목소리도 잊어버렸어. 오냐 알겠다 알겠어 병순아. 겁에 질려 주춤 뒤로 물러나 앉으며 남서방은 더듬거렸다. 이내 업순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이 문득 애절한 투로 바뀌었다. 그래요 오빠. 서럽고 불쌍하게 죽은 병순이가 왔소. 저승에도 못 들고 끝도 없는 천지허공을 비대어 바람대어 정처 없이 떠돌다가 오라버니 부르는 소리에 이렇게 헐레벌떡 달려왔소. 왜 불렀소 오빠? 하나뿐인 여동생을 어찌 그리 까맣게 잊어불고 있다가 이제서 내 이름을 찾아 부르셨소. 아이고 오빠 원통하고 절통한 내 한 줌 풀어주시오. 병순아 알았다이. 내가 어떻게 해야 좋겠나. 오빠 갑갑하오. 캄캄하고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소. 업순내는 춤을 추듯 두 팔을 활짝 펼친 채 너울너울 흔들어대며 빙빙 매물돌더니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아 왁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여. 불쌍하고 불쌍한 내 팔자여. 그녀는 손바닥으로 덕석을 북북 긁어대기도 하고 퍽퍽 두드려대기도 하면서 설디설분 통곡을 격렬하게 터뜨리고 있었다. 업순내의 메마른 뺨 위로 눈물이 끝없이 철철 흘러내렸다. 일그러진 입술 사이로 끈적한 침이 오열과 함께 쏟아지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구경꾼들의 입에서도 낮은 탄식과 신음이 무겁게 흘러나왔다. 훌쩍훌쩍 눈물을 훔쳐내는 아낙네들도 있었다. 오냐 알겄다. 네 소원을 알았으께 인자는 편히 눈을 감어라. 그렇게 해주마. 그러니 어서.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남서방이 대답했다. 무당 할멈이 다시금 덕석 위에서 펄쩍펄쩍 뛰어올랐다. 방울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돌연 악 비명을 지르며 업순내의 몸뚱이가 털썩 쓰러져 버렸다. 그리고는 아까처럼 전신을 부들부들 떨며 대굴대굴 땅바닥에서 구르기 시작했다. 무당의 몸놀림과 지잉 장구소리가 더더욱 가쁘게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이내 업순내의 몸뚱이가 발딱 솟구쳐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불에 달군 것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기묘하게 번들거리는 눈알, 도끼, 그건 분명 무시무시한 도끼였다.
그 눈은 엄청난 증오와 분노로 금방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마침내 입술을 앙 다문 채 업순내는 두 손을 불끈 쥐고 기괴한 신음을 내지르더니 돌연 남서방을 향해 표독스레 달려들었다. 남서방이 주춤 뒤로 물러나 앉았다. 업순내의 갈퀴 같은 두 손이 남서방의 멱살을 말아 움켜쥔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엄청난 고함소리가 그녀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다. 이놈, 너 잘 만났다. 내 놈을 마침내 만났구나. 남서방의 낯빛이 파랗게 질려버렸다. 멱살을 잡힌 채 얼떨결에 빠져나가려고 남서방이 두 팔을 허우적거렸다. 그러나 오히려 업순내의 팔에 앞으로 질질 끌려갔다. 놀라운 힘이었다. 헛개비 같은 여자의 힘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이 인연이 감히 어디서... 뭐시여? 이 천하의 부려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네 애비다 이놈. 이 짐승 같은 놈. 목구멍이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터져 나오는 것과 동시에 철썩하고 남서방의 얼굴로 손바닥이 날아갔다. 어이쿠, 남서방이 신음을 내질렀다. 눈 깜짝할 새에 연거퍼 업순내의 손바닥이 남서방의 볼따구니를 세차게 후려쳤다. 철썩. 허우적거리는 남서방의 볼따구니에서 또 불똥이 튀겼다. 이놈, 내 놈도 눈이 있으면 어디 내 꼴을 좀 봐라. 이게 집이냐? 물구덩이여 물구덩이. 내 팔다리가 다 썩어간다. 머리에도 갈비뼈에도 온통 소나무 뿌렁지 천지여. 내 놈이 이런 물덩이 속에다가 나를 쳐박았어, 이놈. 남서방이 얼굴을 손바닥으로 움켜쥐며 온몸을 마구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반쯤 넋이 나가버린 것 같았다. 이 짐승보다 못한 놈아, 왜 팔아먹었어? 착하고 귀한 우리 손녀딸 미순이를 어째서 네 놈이 갑으로 맹글어놨냐 말이여. 아이고 이 왼수놈아, 이 악독한 놈아. 내 놈은 내 새끼가 아니다. 그러고도 네가 네 명도로 살기를 바란단 말이여? 이놈. 철썩.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업순내의 손바닥은 엄청난 힘으로 내갈기고 또 내갈겼다. 얼굴을 감싸진 남서방의 손가락 사이로 무엇인가 검고 끈적한 액체가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코피였다. 아이고 아버님, 자 잘못했습니다. 저가 죽을 죄를 지었구만이라오. 아버님. 남서방이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신음을 내뱉었다. 업순내가 비로소 멱살을 움켜쥔 손을 놓았다. 발 아래 끌어엎드려 있는 남서방을 한순간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다가 그녀는 천천히 등을 돌렸다. 바로 그 짧은 순간 업순내의 입술 가장자리로 희미하게 얼핏 떠올랐다가 지워지는 알 수 없는 웃음기를 나는 보았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 짧은 찰나에 사라져버렸다. 벌겋게 상기된 얼굴. 그러나 어딘가 득이 면면한 얼굴로 이내 업순내는 다시 미친 듯 뜀뛰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장고와 징이 숨가쁘게 울리기 시작하고 무당 할멈과 똑같이 업순내가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공처럼 가볍게 튀어올랐다. 하늘을 향해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새처럼 가볍고 생기에 차 있었다. 세상에 저럴 수가. 그 광경을 줄곧 지켜보고 있던 구경꾼들은 차마 눈앞의 일이 믿기지가 않았다. 마당 안은 언제부터인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모두들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나같이 입을 딱 벌린 채 한층 더 빠른 속도로 울리기 시작하는 장단에 맞춰 온 마당을 휩쓸고 돌아다니며 빙글빙글 춤을 추고 있는 업순내의 모습을 사람들은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그날 밤 무당 할멈이 가르쳐준 대로 남서방은 부모의 묘를 파보았다. 신기하게도 무당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무덤 안엔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물에 흥건히 젖은 두 사람의 시신은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제대로 탈구를 하지 못한 채 보기에도 흉측하게 썩어 있는 상태였다.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남서방은 무덤 앞에서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도 그럴 것이 남서방은 이전부터 부모에 대한 효정 하나만은 누구 못지않게 지극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쯤 뒤였다. 언제나처럼 공동 우물터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은 어디선가 귀에 익은 비명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와장창 우당탕 부서지고 깨어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음아, 저거 없순네 집 아니여? 또 소동이 난 모양인데. 맞아, 틀림없구만. 한동안 잠잠하길래 남서방의 그 못된 버릇이 이젠 잡혔는갑네 했더니만은 또 시작하는갑네. 한번 가보세나. 아낙네들은 물독을 내려놓고 업순네 집으로 달려가 돌담장 너머로 너도 나도 머리통을 뽑아 올렸다. 과연 짐작대로 마당 안에서 한바탕 난리법석이 벌어지고 있는 참이었다. 깨어진 그릇들이며 수저, 촛대, 종이로 만든 을긋불긋한 꽃다이들이 엉망으로 흩어져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저런 남서방이 살림살이를 작살내고 있구마이. 오라, 저건 업순네가 신당이랍시고 행랑방에 차려놓았던 것들이잖는갑네. 맞아, 굿할 때 쓰는 물건들이구만. 담 너머에서 아낙네들이 수군대고 있을 때 남서방이 그 우악스런 손으로 업순네의 멱살을 움켜쥐고 마당으로 질질 끌고 나왔다. 그리고 북이라도 치려는 신용으로 주먹을 번쩍 치켜 올렸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사태가 벌어졌다. 돌연 업순네의 헛개비 같은 몸뚱이가 휙 솟구치는 듯 하더니 번개같이 남서방의 뺨을 손바닥으로 철썩 후려갈기는 거였다. 이놈,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내가 네 애미다, 이놈. 악에 바친 고함이 업순네 입에서 포유처럼 터져나왔다. 놀라서 멍하니 굳어있던 남서방의 볼따구니에 업순네의 손바닥이 다시 철썩철썩 떨어졌다. 아니, 이 빌어먹으려니 어따 대고. 이 후레자식 놈아, 뭐라고? 이놈, 어미한테 또 한번 말해봐라. 어서. 시뻘겋게 달군 얼굴을 살쾡이처럼 표독스럽게 일그러뜨린 채 남편의 얼굴을 또 한번 후려갈기며 업순네는 악을 썼다. 남서방의 얼굴은 아예 똥빛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여편네가 아니라 죽은 어머니의 홀령이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책 없이 얼결에 얻어맞고만 있는 형편이었다. 하나같이 입을 딱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낙네들은 어느새 주먹을 불끈불끈 쥐어 흔들며 이렇게 작게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잘한다 업순네, 쳐라, 옳지. 더 세게 쳐. 더. 잘한다 업순네, 쳐라, 옳지. 더 세게 쳐. 더.